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달러가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죠. 마지막 데드크로스가 2020년 7월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드크로스를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그게 박스권 상단이 돼서 이제 115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될지는 뭐 모르고 환율은 뭐 아무도 예측 못하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뭐 유로화 전망 개선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됐다. ECB가 예상보다 강한 긴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 뭐 독일, 영국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게 되면 미국, 유럽 금리차 축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이제 유로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금이 금리차가 축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 피벗.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니까 유로 쪽으로 상대적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피봇은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피봇을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물적 분할, 내부자 거래,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이제 소액주주에게 이렇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이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그 장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심각한데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것도 심각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마법 옛날에 이거 참 유명했죠. 인적 분할하면은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최대 주주가 돈 안 들이고 그 지분율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 올라가는 거는 너무 올라가면 안 좋지만 주식은 정말 꾸준히 올라가야지 뭐 IPO도 많이 하고 중산층이 또 튼튼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지 매입 대부분이 이제 소각으로 연결되니까 유명하죠.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를 뭐 한 500조에서 600조 매입해서 소각을 했고 매입 자체가 그냥 소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3분의 1이죠. 그 shares outstanding이라고 하죠. 그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주식수까지 3분의 1을 감소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계적으로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사주 취득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자본의 유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배력 강화나 우호적 경영권 확보로 악용을 했었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해서 출자 없이 최대 주주가 내 돈 쓰지 않고 지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런 사례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후진 증시라는 겁니다. 저평가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사주가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다. 근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자사주는 의결권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백기사 우호적인 주주한테 이걸 넘깁니다. 매각을 하면은 경영권이 살아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표 행사를
최대 주주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경영권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포스코 홀딩스, 메리츠 그룹이 제일 대표적이고 SK가 또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사례인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려다가 이제 뭐 좀 관둔 기업인데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습니다. 특수 관계인까지 합쳐도 낮아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입을 하지? 그러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입을 해서 늘리면 되는데 회사 돈을 그 주주의 몫인 거죠. 그 중에 일부는. 경영권 방어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 경악스럽죠. 뭐 자회사로 이익 빼돌리는 거 유명하죠. 그런 것도 주주의 권리가 침탈된 거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 이거에 소송할 수도 없고 뭐 소송해도 이길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경악스럽죠. 근데 주가는 요즘에 오르고 있는데 저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은 뭐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 이제 공식 입장을 코멘트 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재계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는데 일단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데 많이 늦었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서 뭐 한국 증시 좋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투자 관점에서 자사주 소각 테마가 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한 거의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장화성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을 샀었냐면 이 숨겨 있는 장화성 그것이었죠. 숨겨 있는 자산이 많은 기업을 그 자산주를 5% 이상 취득해서 주주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 불필요한 뭐 비영업용 자산이나 이런 걸 매각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펀드였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근데 그 당시에 막 처음에 유행이 불기 시작할 때 샀다고 막 기사만 나면은 주가가 막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나면은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 일제히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1년 1분기 기준인데 찾아보니까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비율은 조금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조광피역, 부국증권, 일성신약, 유명하죠. 일성신약도 텔코웨어, 뭐 모아텍, 신용증권도 또 많아요. 롯데지주도 많고 대한방직, 신세계가 INC 이제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여기는 이제 30.5%라고 나왔는데 장내 매각하고 세 번이나 하면서 23.6%로 줄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발을 동동 구르겠죠. 그 전에 이거를 막 어떻게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소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테마가 불어갖고 자사주 많은 기업이 급등할 수도 있다. 그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